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겸손하게 배울 줄 안다. 공자는 진정한 군자는 세 가지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섭리를 알고 덕망 있는 이를 공경하며 지혜로운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를 뜻합니다. 상사가 조언할 때 내가 더 잘 알아 하며 무시하지 않나요? 선배가 경험담을 들려줄 때 그건 옛날 방식이야 하며 귀 막지 않나요? 좋은 책을 펼쳤을 때 나한테는 안 맞아 하며 덮지 않나요? 진짜 성장은 겸손하게 배울 때 시작됩니다. 이익 앞에선 의리를 떠올리고 위험 앞에선 몸을 던진다. 이익을 볼 때 먼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중요한 순간엔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로가 완성된 인격의 조건을 묻자 공자가 답한 말입니다. 눈앞의 금전적 이득보다 의로움이 우선이고 위기에선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봤을 때 괜히 도와줬다가 오해받으면 어쩌지 망설이지 않으신가요? 손해볼까 봐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선택한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 공자가 제자 증자에게 한 말로 복잡해 보이는 가르침이 실은 하나의 원리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증자는 이를 춤과 서로 풀이했는데 자신에게 진실하고 남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헤아리는 것입니다. 일관된 원칙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내가 옳아 하며 밀어붙이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떨까 하고 상대 처지에서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풀릴 겁니다. 실수는 문제가 아니다. 안 고치는 게 문제다. 공자가 강조한 것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개선 없는 반복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허물을 숨기지 말고 바로잡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같은 실수를 또 했을 때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자책만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자책보다 중요한 건 다음번엔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겁니다. 약속 시간에 또 늦었다면 내일부터 10분 일찍 나서면 됩니다. 쉴 때는 완전히 쉬어라. 잠잘 때 몸을 긴장시키면 피로가 풀리지 않고 집에서까지 격식을 차리면 마음이 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도 단정해야 해 하며 불편한 옷 그대로 입거나 주말인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하며 쉬지 못하는 순간이 있죠. 진짜 쉬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 허락하는 겁니다. 내 장점 숨기고 공로 내세우지 않는다. 겸손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선행이나 성과를 자랑하지 않고 수고한 일을 과시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기보다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의 뜻을 물었을 때 가장 뛰어난 제자 안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지 않고 공로를 내세우지 않겠다는 겸손의 자세를 밝힌 것입니다. SNS에 좋은 일 했다고 올리고 싶어지는 순간 있죠. 회사에서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어필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결과가 말해줍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 줄 겁니다.
안다고 해도 다시 묻는다. 진정한 겸손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려는 자세에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신중하게 확인하는 태도가 예의이자 지혜입니다. 공자가 태묘 제사에 참여했을 때 제례 절차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매 순간 예관에게 확인하며 공경을 표현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건강 정보를 찾아봤지만 병원에서 의사에게 다시 물어보는 순간이 있죠. 이미 알아봤는데 또 물으면 이상하게 보이려나 망설이지만 전문가에게 재확인하는 것이 진짜 신중함입니다. 의심스러운 음식은 먹지 않는다. 이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음식 선택의 원칙입니다. 상한 음식, 제대로 익히지 않은 음식, 제철이 아닌 음식을 피하는 것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건강은 모든 일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 며칠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까워서 그냥 먹으려는 순간 있죠. 하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유통기한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버리세요. 말 실수 줄이고 행동 후회 줄이면 성공은 저절로 온다.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여 실수와 후회를 최소화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쌓여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기회를 가져옵니다. 제자 자장이 벼슬 얻는 법을 물었을 때 공자는 화려한 말이나 과감한 행동이 아니라 신중함이 성공의 열쇠라고 가르쳤습니다. 화가 나서 단체 채팅방에 뭔가 쓰려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거 보내면 후회 안 할까? 묻는 습관이 있으면 나중에 그때 왜 그랬지?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면접에서도 확실히 아는 것만 말하면 신뢰를 얻고 모르는 걸 아는 척하다 들키면 기회를 잃습니다. 작은 신중함이 쌓여 큰 성공을 만듭니다. 실력만 있고 매너 없으면 거칠고 말만 번지르르 하면 공허하다. 진정한 인격 완성은 내면의 실력과 외면의 태도가 균형을 이룰 때 옵니다. 전문성만 뛰어나고 배려가 없으면 사람들이 멀어지고 말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공자는 문질 빈빈, 즉 문화적 교양과 본질적 덕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전문 지식은 뛰어난데 동료 의견을 무시하거나 반말로 쏘아붙이는 순간이 있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 태도 때문에 협업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말만 공손한데 약속을 안 지키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진짜 위험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외부의 적이나 경쟁보다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훨씬 위험합니다. 조직이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안에서 시작됩니다. 공자는 노나라 권력자 개손씨가 외부 정복에 나서려 할 때 정작 위험은 집안 담장 가까이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회사에서 경쟁사 견제에만 열중하다가 내부 배신이나 팀워크 붕괴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가정에서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만 신경 쓰다가 정작 가족 간 소통이 끊겨 있는 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의 문제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우임금은 완벽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자신은 검소하게 살면서도 공적인 일에는 온 힘을 다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선을 우선하는 삶이 위대한 겁니다. 우임금은 치수 사업으로 백성을 구하면서도 자신의 궁궐은 초라하게 지었고 제사에는 정성을 다했지만 평소 식사는 검소하게 했습니다. 회식비를 정산할 때 자기가 많이 먹었으면 조금 더 내고 적게 먹었으면 덜 내려 하죠. 하지만 회사 공동 프로젝트 예산을 쓸 때는 아껴서 뭐 하나 하며 대충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적인 일에는 아낌없이, 개인적인 일에는 검소하게 이게 진짜 균형입니다.
좋은 마음도 배움 없으면 독이 된다. 이 가르침은 공자가 열혈 제자 자로에게 유건유패를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인자함, 지혜, 신혜, 정직, 용기, 강직함 같은 훌륭한 덕목도 학문과 성찰 없이는 오히려 어리석음, 방종, 해로움, 편협함, 혼란, 광기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죠. 친구를 위한다고 간섭했다가 관계가 틀어지거나, 정직하다고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상처를 주거나, 용감하다고 무모하게 행동했다가 문제가 커지는 순간 말입니다. 좋은 마음도 상황을 배우고 성찰해야 제대로 쓰입니다. 용기 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용기는 폭력이다. 진정한 용기는 정의를 바탕으로 할 때 의미가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힘만 앞세우면 혼란을 일으키고 정의 없이 강한 것은 결국 해악이 됩니다. 제자 자로가 용기의 중요성을 물었을 때 공자는 정의가 없는 용기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당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말해야 하나, 그냥 넘어갈까 고민하는 순간이 있죠. 용기 내어 말하되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떳떳하면 두려울 게 없다. 스스로 돌아봤을 때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다면 외부의 어떤 평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온함입니다. 제자 사마오가 군자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가 한 가르침입니다. 온라인에서 악플을 받았을 때 내가 정직하게 행동했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시험 볼 때 컨닝 안 했다면 결과가 어떻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들 때 오늘 한 일들을 떠올려도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아는 건 안다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해라. 공자가 직선적인 제자 자로에게 한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는 척하며 실수하는 것보다 모른다고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훨씬 더 성숙한 태도입니다. 대화 중에 모르는 단어나 개념이 나왔을 때 아는 척하며 넘어가다가 나중에 창피해진 경험 있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훨씬 나은 인상을 줍니다. 높은 이상 말하면서 옷과 밥 따지면 대화 안 통한다. 높은 이상을 품었다면 물질적 조건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거칠애에 집착하면 본질을 잃습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진정한 학문의 자세를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자기 개발이 중요해 하면서 명품 옷과 맛집 투어에만 집착하는 순간 있죠. SNS에 멋진 사진 올리는 데만 신경 쓰고 정작 실력은 안 쌓는 겁니다. 넓은 마음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는 인을 실현하는 여정의 무게와 길이를 말한 겁니다. 크고 가치 있는 목표일수록 책임도 무겁고 길도 멉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넓은 마음으로 실패를 받아들이고 강한 의지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증자가 제자들에게 평생의 사명을 강조하며 이 말을 남겼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한 달째 체중이 안 빠지면 포기하고 싶어지죠. 아직 멀었네 하며 좌절하지 말고 긴 여정이니 천천히 라고 마음을 넓게 먹으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클수록 조급해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고 익힐수록 더 배워야 할 게 보인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겸손하게 계속 배우고 배운 것을 잊지 않으려 반복하는 게 진짜 실력을 쌓는 길입니다. 공자는 평생 학습자였으며 제자들에게도 이런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엔 기초 단어만 익히면 될 줄 알았는데 배울수록 문법, 발음, 문화까지 끝도 없이 나오죠. 그래서 매일 복습하고 새로운 표현을 익히게 됩니다. 원칙 있는 사람은 섬기기 쉽지만 비위 맞추긴 어렵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함께 일하기 편합니다. 원칙이 명확하고 공정하니까요. 하지만 아첨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공자가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윗사람에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옆 동료는 술자리 분위기 맞추기로 더 빨리 승진하는 걸 보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진짜 인정은 실력에서 나옵니다. 어려울수록 원망 안 하기가 어렵다. 공자가 인간 본성의 진실을 꿰뚫어 본 말입니다. 가난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기 쉽지만 여유로운 상황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건 상대적으로 덜 어렵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덕은 힘들 때 드러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내 탓이 아니라 환경 탓이야 하며 불평하게 되죠. 월급이 적다고 회사를 원망하거나 운이 없다고 세상을 탓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남 탓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바를 땐 받고 썩었을 땐 받으면 치욕이다. 진정한 처세는 시대를 읽는 능력입니다. 올바른 시스템에서는 당당히 대가를 받지만 잘못된 구조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원언에게 한 가르침으로 치세에는 능력껏 섬기되 난세에는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비윤리적으로 변했는데 그래도 월급은 나오니까 하며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안에서 이득을 보는 건 그 잘못에 동의하는 겁니다. 어진 사람은 말을 아낀다. 인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진정으로 어진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힘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마우라는 제자가 인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답하며 말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단톡방에 뭔가 쓰려다가 손가락을 멈춘 적 있죠. 이거 보내면 후회하겠는데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한 번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으니 그 순간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어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선 겸손해진다. 공자는 천둥과 폭풍 같은 자연의 강력한 힘 앞에서 경건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향당편에는 공자의 일상 태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천둥과 바람이 칠 때 공자가 반드시 얼굴빛을 바꾸고 경건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태풍이 오거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죠. 평소엔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겸손해지는 마음이 바로 이 명언의 의미입니다. 옛것을 전하되 함부로 만들지 않는다. 공자는 스스로를 창작자가 아닌 전달자로 여겼습니다. 검증된 지혜를 신중히 전하되 근거 없는 것을 함부로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는 공자가 자신을 은나라 현자 노팽에 비유하며 겸손을 표현한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순간이 있죠. 확실한가? 하고 스스로 묻게 됩니다. 사실 확인 없이 전했다가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민망해지니까요.
젊은이의 잠재력은 무섭다. 시간과 열정이 있는 젊은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선배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 50이 되도록 성과 없이 세월만 보냈다면 그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준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젊은 제자들이 자신을 넘어설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냉정했습니다. 직장에서 연차만 10년 쌓였는데 실력은 그대로인 순간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성장하겠지 생각했는데 어느새 후배에게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공평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재능은 세상에 쓰이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자 자로가 악인의 부름에 응하지 말라고 하자 공자가 한 말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숨어만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박은 매달려만 있으면 쓸모없지만 따서 쓰면 그릇이 됩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나는 안 맞아, 환경이 안 좋아라며 시도조차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작은 일이라도 해보면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재능은 쓰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정직이 결국 살 길이다. 공자는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길은 정직한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짓과 편법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로 당장은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죠. 하지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들킬 때는 더 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돌아가는 길 같지만 결국엔 가장 안전한 지름길입니다. 진짜 가르침은 숨김없이 나누는 것이다. 진정한 스승은 비법을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독점이 아니라 공유가 진정한 가치를 만듭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 나눈다 며 자신의 교육 철학을 밝혔습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업무를 물어볼 때 이거 알려주면 내 자리 위태로운데 망설이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는 선배를 보면 존경심이 생깁니다. 부모가 실패 경험까지 솔직하게 말해주면 자녀는 더 많이 배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각자 단점이 있다. 공자는 제자들의 성격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신은 너무 신중하고, 증삼은 느리고, 자장은 극단적이고, 자로는 거칠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난이 아니라 각자의 특성을 인정하고 보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팀 프로젝트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꼼꼼한 사람은 실수를 잡아내고, 추진력 있는 사람은 일을 빠르게 진행하고, 신중한 사람은 리스크를 예방하죠. 누구나 단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강점으로 채워가면 됩니다. 양보다 공평함이 먼저다. 이 말씀은 분배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적 부족보다 상대적 불공정에 더 민감하며 공평하면 가난도 문제없고 화합하면 부족함도 없어집니다. 공자가 노나라 개시의 무역 정벌 계획을 비판하며 제자들에게 한 가르침입니다. 친구들과 여행 비용을 나눌 때 누구는 차만 내고 누구는 숙박만 내면 내가 더 냈네 하고 서운해지죠. 총액이 아니라 각자 부담이 공평한지가 관계를 좌우합니다. 낚시는 하되 그물질은 말고 새는 쏘되 잠든 새는 쏘지 마라. 공자의 절제와 생명 존중 정신을 담은 말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무방비 상태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인의 실천입니다. 공자는 낚시를 즐겼지만 그물로 모조리 쓸어가는 방식은 쓰지 않았고
활을 쏘되 자고 있는 새는 겨냥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사냥 윤리를 넘어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뷔페에서 본전 뽑아야지 하며 눈이 커져 접시에 산더미처럼 담았다가 반 이상 남기고 일어서는 순간이 있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 음식도 아깝지 않고 다음 사람도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선한 이들이 좋아하고 악한 이들이 싫어해야 진짜다. 모두에게 사랑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올바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릇된 사람들에게는 미움받는 법입니다. 비판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의심해봐야 합니다. 자공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별점 5.0의 칭찬 일색인 리뷰만 가득하면 이거 조작 아냐? 의심하게 되죠. 좋은 상품도 누군가에겐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비판도 섞여 있어야 진짜 평가입니다. 생각만 하는 건 쓸모없고 배워야 산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학문의 바른 길을 일러줄 때 한 말입니다. 공자 스스로 밤낮으로 먹지도 자지도 않고 깊이 사색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머릿속으로만 궁리하는 것보다 실제로 배우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길입니다. 이렇게 해봐야 하나, 저렇게 해봐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흘러간 경험 있죠? 다이어트 방법을 며칠 밤새 검색하는 것보다 일단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가 10분 걷는 게 낫습니다. 생각은 짧게, 실천은 빠르게. 복잡한 세상도 하나의 원리로 통한다. 공자가 제자 증자에게 한 말입니다. 수많은 가르침과 원칙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핵심으로 꿰뚫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그 하나를 진심으로 나를 다하고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이어트 정보를 검색하면 저탄수화물, 간헐적 단식, 채식, 운동법까지 수백 가지가 쏟아지죠. 이것저것 시도하다 포기하기보다 내 몸에 맞는 한 가지 원칙을 정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게 답입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공자는 극단을 경계했습니다. 용기만 있고 분수를 모르면 무모해지고 악을 미워하되 지나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끝없이 비난하고 싶은 마음 들죠. 하지만 과도한 비난은 상대방을 더 방어적으로 만들고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먼저 배운 사람이 진짜다. 이는 거칠애보다 실력과 본질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화려한 이력서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실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 결국 더 가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예학의 정신을 먼저 익히고 나중에 벼슬에 올랐지만 지금 사람들은 자리부터 차지하고 형식만 배운다고 공자는 지적했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 토익 점수, 자격증, 대외 활동만 쌓다가 정작 실무 능력은 없는 경우가 있죠. 면접에서는 화려해 보이지만 막상 일을 시키면 기본기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학벌은 평범해도 실전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 결국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지식의 가치는 현실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공자가 단순 암기만 하는 제자들을 경계하며 한 말입니다. 건강 유튜브를 보면서 이 운동 좋네, 저 식단 좋네 하며 온갖 정보를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막상 오늘 운동했어요? 물으면 바빠서 못했어요 하고 식단 조절은요? 물으면
야식 먹었어요 합니다. 아는 건 많은데 몸은 그대로인 이유입니다. 조용히 듣고 실천하는 게 진짜 똑똑한 거다. 공자는 제자 아내를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가르침을 들으면서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아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러난 뒤 그의 행동을 보니 배운 것을 모두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질문만 많고 실행은 안 하는 사람 있죠? 반대로 조용히 듣고 나서 완벽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겁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배움입니다. 받은 건 소중히, 산 건 함부로 안 다룬다. 이 구절은 받은 것에 감사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윗사람에게 받은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있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공자는 임금이 내린 음식은 정중히 맛보고 날고기는 익혀 제사에 올리고 산 짐승은 죽이지 않고 길렀습니다. 상사가 준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거나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돌보는 순간이 있죠. 단순한 물건이나 생명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책임을 아는 겁니다. 모를 땐 비워두는 용기. 진짜 실력은 모르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빈칸으로 두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옛 선비들의 태도였습니다. 공자가 과거의 겸손한 풍속을 그리워하며 한 말입니다. 옛날 사관들은 불확실한 내용을 함부로 기록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겼고 말 주인도 자신보다 실력 있는 사람에게 말을 맡겼습니다. 대화 중에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솔직히 말하거나 이 분야 잘 아는 사람 소개해드릴까요? 하는 순간이 있죠. 아는 척하다가 들키는 것보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훨씬 신뢰를 줍니다. 착하게 살아서 망하는 사람은 없다. 인, 즉 타인을 배려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근본입니다. 공자는 물과 불은 생존의 필수지만 위험할 수 있는데 인을 실천하는 것은 필수이면서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착하면 손해본다 는 말을 들을 때가 있죠. 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도왔다가 인생 망친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신뢰받고 더 나은 기회를 얻습니다. 무모함은 용기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은 자신과 주변을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공자는 용맹한 제자 자로가 혈기만 앞세우는 것을 경계하며 이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지 않으신가요?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겁니다.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대비책은 있는지 말이죠. 음식이 소박해도 정성은 최고로 대하라. 공자가 제사의 본질을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재물이 화려한가 보다 경건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집에서 가족을 위해 밥을 차릴 때 고급 재료가 아니어도 깨끗하게 상차림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순간 있죠. 명절 음식 준비할 때도 비싼 재료보다 정갈하게 준비하는 마음이 더 큰 의미입니다. 함께 배워도 같은 길은 못 간다. 이는 관계의 4단계를 말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것은 쉽지만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념을 세우는 것보다 복잡한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함께 내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랜 친구나 가족과도 작은 일은 함께 하지만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죠. 같이 밥은 먹어도 같은 생각은 못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 움직인다. 이는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준비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로가 산길에서 암꽁을 보고 얘를 갖추려 하자 꽁은 재빨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공자는 이를 보며 때로구나, 라고 감탄했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세일 중인데 조금 더 고민해 볼까 하다가 품절되는 순간이 있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다음에 또 오겠지 하고 미루다가 영영 놓쳐버리는 겁니다.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기회는 멀어집니다. 작은 동작도 바르게 한다. 공자는 수레에 오를 때조차 자세를 바르게 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작은 일상 동작 하나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진정한 품격이라는 뜻입니다. 향당편에 기록된 공자의 일상 모습입니다. 수레는 당시 주요 이동수단이었고 그 순간에도 몸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으셨다는 기록입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집에서 혼자 식사하는 순간이 있죠. 급하다고 대충 먹고 자세도 구부정하고 휴대폰만 보면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의 태도가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작은 순간에도 단정함을 유지하는 습관이 쌓여 품격이 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행동한다. 이는 공자가 언행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말을 먼저 하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실천할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에는 말의 무게가 곧 그 사람의 신뢰였기에 군자는 특히 신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청소해야지 하고 몇 주째 말만 하고 계시지 않나요? 5분만 실제로 움직이면 끝날 일인데 말로만 다짐하다 보면 스스로도 믿음이 사라집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먼저 보여주면 신뢰가 쌓입니다. 윗사람 모실 땐 손님 아닌 시종처럼. 이는 공자의 겸손한 섬김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특별 대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나서서 돕는 마음가짐입니다. 공자는 임금과 함께 식사할 때 임금이 조상께 제사 올리는 동안 손님처럼 기다리지 않고 시종처럼 먼저 음식을 맛봤습니다. 회의 시작 전 상사가 자료 준비할 때 먼저 프로젝터를 켜거나 어른이 식사 준비하실 때 수저를 놓는 순간이 있죠. 큰일도 아닌 것 같지만 섬기는 마음은 이런 작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먼저 쓰면 다른 이들도 인재를 보낸다. 이는 중공이 계시 집안의 집사가 되어 인재 선발법을 물었을 때 한 답입니다. 리더 혼자 모든 인재를 알 수 없으니 공정하게 사람을 쓰면 다른 이들도 훌륭한 인재를 추천해준다는 뜻입니다. 동호회 회장을 맡았는데 새 회원을 뽑을 때가 있죠. 내가 아는 사람만 데려오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회원들에게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라고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면 생각지도 못한 훌륭한 분들이 들어옵니다. 모임이 커지는 건 리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겁니다.